안녕하세요. 캐나다 요가데디입니다. 혹시 작년 이맘때를 기억하시나요?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 분들은 정확히 작년 2022년이죠. 2022년 2월 상황을 아마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작년 2월이 아마 코로나 이후로 가장 부동산 시장이 핫했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그 이후로 정확히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딱 1년이 지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바이어 시장이 드디어 왔고 부동산의 가격은 내려왔습니다. 아마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부동산이 조금만 떨어지면 내가 그때는 반드시 집을 꼭 사야지. 그래서 1년이 지난 지금 집값이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바뀐 것도 있습니다. 바로 이 금리와 심리입니다. 요즘에 부동산을 얘기를 하면 지금 금리가 몇 %인데 이 금리로 집을 어떻게 사라는 거야 라고 대부분 말씀하시는데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금리가 사실 너무 높아서 집을 사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금리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것은 이제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인데요. 금리가 이제 내려가면 반대로 집을 사겠느냐라고 반문을 해보면 이 질문에도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나는 상황을 좀 지켜보고 이제 결정을 하겠다 라고들 말이죠.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비슷비슷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대중 심리인데요. 정말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대중의 생각과 같이 따라가는 그런 투자를 하시게 되면 상승장이 왔을 때 투자 포인트를 다시 잡게 되는 것이고, 그 말인즉슨 또 셀러 마켓에서 집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빠르면 연말, 그리고 늦어도 이제 내년쯤에는 이제 금리를 내릴 거라는 이제 얘기가 대부분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요. 이 금리가 내릴 건 알지만 그래도 집을 안 사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아무도 안 사니까 굳이 내가 총대 메고 이 선두에 나설 필요 없다. 그리고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면 나도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사면 되는 거지 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주식도 마찬가지인데요. 올해 1월 1일 이 테슬라 주식이 거의 100불 때까지 이제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이게 100불까지 떨어졌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정말 싸네 라고 살 줄 알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구간에서도 이제 추매를 하기가 힘든데요. 왜냐면 사람의 심리상 그 금액이 이제 더 떨어질 것 같다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이제 한 달이 지난 지금 테슬라의 주가는 거의 100% 올라서 이제 200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한 달 전에 비해 2배가 올랐는데 이제는 들어가기 좀 애매한데, 이제 이런 얘기로 또 주식을 이제 못 사게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집도 마찬가지인데요. 매번 안 사와 못 사, 안 사와 못 사가 반복되다 보니까 대중들에 휩쓸려 다시 주택시장이 엄청나게 핫해지면 이제 그제서야 다시 집을 사러 나서서 비싼 가격에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보통 아닌가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중과 다른 생각으로 움직이셔야, 즉 한 발 빠르게 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시고 움직이셔야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작년에 급등기 때 집을 사셨던 분들, 아니면 그때도 타이밍이 안 맞아서 집 구매를 미루셨던 분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실수를 반복을 하면 안 되시겠죠? 금리가 언제 떨어질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금리가 떨어지는 거는 기정사실화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이제부터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다시 상승장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될 약 4가지 정도의 사항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로는요, 이 집을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바로 레노베이션 준비입니다. 지금 금리가 절정에 이르고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웬만한 이제 필수품, 아니면 정말 생활에 필요한 그런 부분 아니면 돈을 안 쓰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현재 레노베이션 시장은 작년 이맘때보다 상당히 슬로우한 게 사실입니다. 작년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레노베이션을 한번 한다 그러면 짧게는 한두 달부터 길게는 4개월, 6개월 이렇게 길게 기다려야지 이제 겨우 그것도 공사할 수 있었고, 이제 이 공사 가격도 상당히 비쌌는데요. 지금은 겨울 시즌이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리 그리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레노베이션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레노베이션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저렴한 그런 가격에 레노베이션을 할 수 있으실 거고, 그리고 앞으로 곧 오게 될 이제 상승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집을 파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집을 레노를 하셔서 이쁘게 잘 꾸며 놓으시면 아마 다시 상승장 때 여러분의 집을 이제 쉽게 팔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좀 기다렸다가 레노베이션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말씀드렸겠지만 이제 시장이 다시 핫해지고 바빠지게 되면 이 레노베이션 시장도 다시 불을 붙게 됩니다. 주택시장과 레노베이션 시장은 거의 이제 같이 간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슬로우한 시기에 집을 파실 혹은 레노베이션을 계획하셨던 분들은 지금이 아주 적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 군데 견적을 내보시면 괜찮은 업체를 선정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승부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준비 상태를 해두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요. 나는 뭐 부동산 투자도 좋은데 나는 나이도 좀 있고 이제 좀 안정적인 예금이나 그런 저축 쪽으로 이제 시선을 좀 돌리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현재 금리가 거의 캐나다는 최상단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이것은 비단 캐나다뿐만이 아니고 한국, 미국, 캐나다 다 비슷한 상황인데요. 한국은 벌써부터 지금 금리가 떨어져서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5%, 6%대 정기 예금을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4%로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다행히 캐나다는 아직도 예금, 적금 모두 높은 금리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금리가 더 떨어지면 모기지 금리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돈을 맡기는 그런 예금 금리도 이제 같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예금 금리가 떨어지기 전에 지금 거의 최상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상단에 여러분들이 1년, 뭐 3년 혹은 5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예금 금리 최상단을 잡아 놓으면 앞으로 최소 뭐 1년, 3년, 5년 동안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자, 즉 캐시플로를 잘 만들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토론토에서 가장 높은 금리는 약 6% 정도에 이르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대부분의 예금이 5% 정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금리 쇼핑만 잘 하신다면 정말 좋은 시기에 좋은 딜로 장기간 여러분들이 좋은 고금리 예금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기예금, GIC라고 하는데요. 이런 정기 예금 말고도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 파킹 통장, 이 파킹 통장에도 여러분이 이 단기로 여러분들의 돈을 이제 넣으실 수 있는데요. 이 파킹 통장의 최고의 장점은 여러분들이 목돈을 넣어놓고도 수시로 입출금이 이제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파킹 통장도 정기 예금에 못지않은 금리를 현재 주고 있는데요. 탄제린 같은 경우에는 약 5%, 그리고 심플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5.25% 어마어마한 예금 금리를 주고 있습니다. 가입하는데 돈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오픈해 두시고 현재 체킹 통장에 있는 돈을 넣으시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꼭 한번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가 지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좋은 급매물을 한번 잡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매 혹은 리세일에서 급매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매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전매 시장은 가끔씩 거의 분양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파는 물건도 나올 정도로 전매 시장이 핫한 상태인데요. 전매를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 해야 될 부분은 이 전매를 했을 때 클로징 비용이 얼만큼 되는지 그 정도는 당연히 체크를 해봐야 될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전매 물건을 여러분들이 이제 테이크오버, 즉 샀을 때 그 최초 구입자의 인센티브, 즉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집을 사면 뭐 1년 동안은 관리비를 무료로 해줄게. 그리고 이 개발세를 무료로 해줄게. 이제 이런 인센티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매를 받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원 구매자의 인센티브를 여러분들이 승계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거의 건물이 완성된 분양콘도 하나가 캔슬이 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전매를 받으신 후에도 이제 이러한 캔슬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 이제 이런 것도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세일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하고 있는 리세일 시장은 거의 이제 바닥에 다다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벌써부터 토론토 외곽 쪽 그리고 가격이 싼 그런 물건부터 빨리빨리 소진이 되고 바로 솔드 컨디션이 되는 그런 상황을 제가 자주 목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금리가 움직이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여름까지는 이런 리세일 싼 물건들을 여러분들이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셨다가 저 집 정말 싸고 괜찮은데? 라고 생각되는 물건이 나타난다면 금리는 비록 높을지언정 가격만 싸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딜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모기지 금리 선택인데요. 이제 모기지 리뉴를 앞두신 분이거나 아니면 이제 새로운 이제 프로퍼티를 구매를 해서 모기지 이제 클로징을 앞두신 분들은 내가 고정을 해야 될지 변동을 해야 될지 아직도 이게 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금리 상태는 고정이 이 변동보다 금리가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정을 하자니 이 고정으로 오랫동안 이 높은 금리를 가자니 좀 아깝고 그렇다고 변동을 하자니 고정보다는 좀 높아서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고정은 최대한 짧게 예를 들어서 1년 고정만 일단은 가지고 가셨다가 내년에 상황을 봐서 다시 다른 걸로 갈아타시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변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반대로 캐나다에서는 이 변동 금액이 매달 바뀌는 이 스코샤뱅크의 그 변동 금리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신다면 지금 현재 높은 변동 금리이지만 이 스코샤뱅크는 금리가 떨어질 때마다 이 매달 월 페이먼트가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 스코샤뱅크의 변동금리를 이제는 역으로 이용을 하신다면 변동금리이지만 금리가 내려갈 때 여러분들의 월 페이먼트가 내려가는 이제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이 금리를 생각하시는 분들, 그 모기지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도 있구나 라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